제가 지금 집이 한 두 개 있는데 네. 1억 정도 지금 자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양동이나 삼전동 쪽으로 한번 투자하면 어떤지 물어보려고 드렸어요.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여유자금 1억 원으로 자양동이나 삼전동 어떤 곳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일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현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정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1억 원의 보유 자금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1억 원. 자, 1억 원인데 1억 원이 굉장히 요즘 중요하죠. 은행에 넣어놔도 뭐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고 많이 받는다, 이자를 많이 받는다 그러고 섣불리 또 투자하기에는 이게 또 1억의 가치가 또 잘못해서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어쨌든 시청자님께서는 투자를 하실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에다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기는 잘 보신 것 같아요. 1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위치가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갭이 커서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재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또 투자금이 많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 향후에 될 수 있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좀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런 지역을 살펴보셨을 때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 보셨을 텐데요. 지금 네. 보신 곳이 자양동하고 이제 삼전동을 보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1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자양동을 쭉 살펴보면 자양동이 뭐 1동, 2동, 3동, 4동이 있는데요. 자양 2동이 아마 보셨는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양 2동은 아직까지도 주택들이 워낙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래도 갭이 좀 적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또 삼전동 일대도 단독주택 아니면 빌라들 이런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노후도가 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둘 중에 어디를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 이런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예. 저라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두 개의 지역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을 때 노후지는 맞는데 저층 주거지예요. 저층 주거지는 맞는데 우리가 일단 1억을 가지고 이 자산을 많이 불리려고 그러면 단시간에 좀 많이 불리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재개발을 봐야 되겠죠. 재개발을 보는데 재개발의 요건들이 보통 보면 67%의 노후 주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있어야지만 여기가 이제 재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이 67%를 57%까지 낮춰주고 30년이 아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년으로 낮춰줬기 때문에 어디나 이제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양동이라든지 자양2동이나 아니면 삼전동 쪽을 가보면 굉장히 이 접도율도 높고요. 도로도 반듯반듯하고 이렇게 재개발을 당장 진행시키기에는 다른 곳들보다 우선순위가 좀 밀린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시간이 한참 지나서 뭐 장기적으로 한 10년 뒤를 보시고 지금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면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5년 지나가지고라도 어느 정도 좀 시세 차익을 보고 매도를 하고 또 그 불어난 자산을 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만약에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차라리 여기 자양동이나 삼전동보다는 제가 한 곳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쪽을 먼저 가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우리 1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억 원으로만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자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개발이 될 곳이기 때문에 조금 자금을 어디서 뭐 좀 빌린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자금을 확보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디냐면요. 위치가 3호선 있잖아요. 우리 3호선 라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에 물론 뭐 2호선, 9호선, 7호선 이렇게 다 좋다고 하지만 3호선도 굉장히 좋거든요. 3호선요? 예, 3호선. 지하철 예. 3호선이 좋습니다. 3호선. 3호선이 왜 좋냐면 저기 일산 대화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산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종로 있죠. 종로 쪽을 이 3호선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 3호선이 종로를 지나가고 아래쪽으로 해서 약수를 지나서 강남 쪽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많은 곳이 세 곳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여기 도심, 종로 쪽, 그리고 강남, 그리고 여의도 쪽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만족을 하는 지하철 노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 3호선 라인을 타고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가까운 곳이 아무래도 좋겠죠. 가까운 곳을 살펴보는데 이 종로에서 위로 좀 가다 보면 이 홍제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홍제역. 잠깐만요. 예, 홍제역 그 위에 보면 이제 연신내역이나 불광역이나 해서 이쪽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미 피가 좀 많이 올라버려 가지고요. 1억대로는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아예 물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만 아래쪽에 보시면 홍제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홍제역은 오히려 불광역이나 아니면 연신내역보다도 이 도심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한 두세 정거장만 지나가면 도심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여기 홍제역 바로 인근으로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홍제역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 홍제역 2번 출구로 나오면 여기 제가 지금 그리는 이 구역 보이시죠? 이 구역이 홍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다가 이제 사전검토를 신청을 해서 사전검토가 통과가 됐는 겁니다. 사전검토가 통과가 됐다는 것은 거의 구역 지정이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재개발에 진행할 수 있는 그 지정 요건들,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통과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이 진행된다. 여기도 예전 같으면 한 1억대로 다 투자를 하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미 사전검토를 통과해버렸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여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자, 그런데 그 위에 바로 보면 여기 인왕초등학교가 있어요. 인왕초등학교. 여기 인왕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이 지금 현재 홍제 역세권 재개발인데 기존에 추진했던 구역은 먼저 추진했기 때문에 여기는 1구역이라 그러고요. 1구역이라 그러고 여기에 2구역이 있습니다. 2구역. 요 2구역이 지금 현재 추진위에서 추진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요. 동의율은 아마 약 한 50% 정도 나올 겁니다. 50% 조금 안 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 50%가 넘으면 사전검토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검토를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요건만 만족하면 구역 지정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되기 전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 1억대로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가 만약에 아무리 1억대로 투자하고 나중에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로 바뀌는 지역이다 하더라도 여기가 굉장히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이 아니라면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 없잖아요. 다른데 자양동이나 아니면 삼전동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도 되는데 여기가 좋아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 위에 보시면 유진상가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상가들입니다. 한번 임장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2구역 바로 옆에 인왕시장이 있어요. 이 인왕시장과 유진상가를 합쳐가지고 서대문구에서 여기다가 우리 복합 업무시설 있죠? 업무시설. 복합 업무시설입니다. 복합 업무시설. 복합 업무시설이라고 하면 업무시설도 들어가고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그리고 주거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복합적인 요건들을 만족해서 최대한 고층 빌딩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복합 업무시설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개발이 들어가면 한 10년 후에는 복합 업무시설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가 강남으로 치면 코엑스가 하나 여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하철역이 가깝고 또한 역세권 재개발이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은 또 용적률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사업성도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아마 1000세대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 대부분 다 역세권에 그리고 또 대단지 아파트들이 가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향후에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바로 홍제역 인근에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인왕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이 주변에 다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제 헤린드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로 진행이 되어서 여기가 아파트로 바뀌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홍제 그린 아파트, 홍제원 힐스테이트, 인왕산 힐스테이트 등등의 아파트들이 있는 데다가 여기 홍제 1구역, 역세권 재개발 1구역, 2구역 그리고 아래쪽에 또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재개발 구역들이 다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또 위쪽에 보시면 말씀드렸던 강북에 코엑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복합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것들까지 갖추고 있다. 학교도 갖추고 있고 바로 아파트 주거 단지가 되고 벨트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업무시설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3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꼭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차피 전화를 주셨고 1억 원을 가지고 1억 원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기 때문에 오히려 삼전동이나 아니면 자양동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어서 시세 차익을 먼저 볼 수 있는 이런 홍제동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셔가지고 자양동이나 아니면 자양 2동이나 아니면 삼전동으로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자양동 쪽보다는 3호선은 나 홍제역에 오시라 그 말이죠? 예. 물론 입지는요. 자양동이 더 좋아요. 삼전동이 더 좋고. 자, 그런데 먼저 개발이 되면 시세 차익이 먼저 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자양동이나 삼전동 가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